우리가 인터넷에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맞는데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로 보통 싸우죠. 분야도 다양하게 싸웁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치는 좌파가 잘못했네, 우파가 잘못했네, 이건 이 연예인이 잘못했네, 아니네 등 고구려의 웃음답게 전투에 진심이야. 전투에 시비를 걸면 죽방이 바로 나가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의견 다 막으면 옆나라랑 뭔 차이냐? 네, 당연하죠. 의견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비판은 서로 성장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싸움, 최근에 뭐가 있었죠? 대부분 시덥지 않은 것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 시덥지 않은 싸움이 과연 우리가 자발적으로 싸우고 있는 걸까?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싸움을 부추겼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콜로세움 안에서 싸우는 건투사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우리가 싸우도록 판을 깐 거야. 먹고 뜯고 즐기는 놈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 내피셜이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우리고 그 판을 만든 건 거대 기업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북 보세요. 이런 거에 속는다니까. 에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거에 속냐? 맞아요. 사람들 똑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주로 뭐 할 때 쓰세요? 쉬거나 심심할 때 쓰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쉴 때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시간에 양자역학에 대해 생각해볼까? 이러시나요? 대부분 생각 없이 쉴 거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도 대부분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그냥 그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자극적이게. 그들은 우리가 싸우고 자극적인 걸 계속 찾아주길 원해. 그래야 조회수로 돈을 벌죠. 우리의 분노와 호기심은 돈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끔 내가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유튜버인데 구독자는 100만 명이 넘어. 어이구 세상에. 영상 스케일은 또 장난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이렇게 유명한데 왜 나는 몰랐지? 왜 몰랐을까요? 좋든 싫든 TV로 똑같은 방송.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보여주던 때와 다르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게시글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찾고 싶은 거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라는 틀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만약 거대 기업이 알고리즘을 악용하게 되면 각자의 생각을 힘있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나도 모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노출되는 정보를 흡수합니다. 이쪽 동네와 옆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세네, 성동, 저걸 믿냐라고 하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큰 기업이 설마 그러겠어 했던 소문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분노와 혐오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주제가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등, 호기심, 도덕성의 문제를 폭로하는 글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깠다, 누가 뭐를 했다더라. 이러한 류는 대부분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타겟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노하고 혐오하면 더 욕하고 싶고 흥분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에 꽂히면 계속해서 관심을 주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봐 이렇게 개빡치지 않냐? 이렇게 공유도 해주고요. 화나는 건 여러분이고 이제 웃는 건 기업들이죠. 여러분이 알아서 홍보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조회수로 돈을 벌어다 주는데 기업들은 춤춰야죠 지금. 계속해서 분노할수록 경험하지도 않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그 영상이 진실이든 가짜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화난 감정만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던 결론이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 개빡치거든. 예를 들어서 여자를 욕하는 남자에게 너가 말한 것 중에 실제로 겪은 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했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차별받고 남자가 차별받고 어떤 연예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사건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관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러분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또 시끄럽네 하고 말면 될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보다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메타버스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온 것처럼 메타버스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오프라인 세계, 인터넷을 온라인 세계라고 했을 때 인터넷 초창기에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대부분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배달, 예약, 진료, 취미, 일 등 모든 일이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편할 정도로 조그마한 스크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영향을 주는 공통 분모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거창할 거 없이 마크나 VR챗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활동하면 그게 사회고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곧 온라인이고 온라인이 곧 오프라인의 환경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든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바칠 우리를 위해 고도의 시스템과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어쩌면 더 지독하게 갈등을 유발시킬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콘텐츠는 돈이 되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니까요.